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이면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도 고개를 들지만 동시에 복지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6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라 이번 개편이 내 혜택을 줄이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웃 어르신들로부터 무슨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이미 공식 문서를 통해 발표한 개편 계획을 근거로 생계, 의료, 주거 영역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부 항목까지 놓치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을 들으시면서 이 변화가 내 가게엔 어떤 파장을 주는가를 체크해두시면 막막함을 훨씬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국진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상향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발표에서 2026년까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개정 로드맵을 발표하여 35% 달성 시점을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2026년에는 완전한 35%는 아니지만 33% 또는 34%까지는 올라갈 공산이 높습니다. 한 단계씩 완화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매년 10월쯤 발표되는 다음의 급여 기준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와 재정 압박 문제를 이유로 2025년부터 의료급여를 정규일제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초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일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 구분 없이 1,000원 혹은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의원 4%, 병원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시행이 잠정 보류되었지만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의료 남용을 줄이고 합리적 의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올 수정안에서 외래 상한액, 만성질환자 경감액,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폭 등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니 실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방형 재가의료급여 확대 계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뒤 퇴원한 수급자에게 간호, 돌봄, 직사 이동 지원을 집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과 예상 결과 목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죠. 정부는 올해 지역 특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별 의료, 돌봄 인프라에 맞춘 서비스를 실험하고 2026년부터 질병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영양, 운동 상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이 예고된 통합돌봄 지원 체계와도 맞물려 있으니 주민센터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통해 지역사업 참여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거급여에 적용되는 기존 임대료 현실화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의 75% 선에서 지원되어 왔는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 임대료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내년 지원액은 올해보다 체감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세 상승분을 집주인이 고스란히 반영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급여 미수급자 발굴, 열악한 주거지의 이주 정착 지원 강화, 기후 취약 거처 거주 가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이 늘어도 실질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월세 인상 상한제 같은 보호장치가 병행이 될지 하반기 국토교통부 복지 협의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19만 곳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관리비는 주거급여 지급 항목이 아니라서 체납이 반복되면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포기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주거급여로 관리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고 복지부도 관리비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원 구조가 바뀔 경우 큰 숨통이 트이는 분들이 많을 테니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을 세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주거용 재산으로 묶어 월 1.0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 실제 소득에 더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현금 흐름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환산이라는 불만이 오래 제기되어 왔죠. 정부는 올해 안에 환산율을 낮추고 내년에는 한도액, 기본재산 공제까지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수치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집값이라도 재산 평가액이 줄어들면 수급값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복지부 고시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금융재산 환산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월 6.26%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5.12%에 이르는데 이는 현행 최고금리 20%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저축 의욕을 꺾는 요소라 현장 발반이 큰 만큼 다음 차수 종합계획에서 환산율을 조정할지가 주요 관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복지부와 기재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수급자 자립 유인 강화 과제로 금융환산율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향후 발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거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70만 곳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지방공사, 지자체와 함께 미신청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니 주변의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월 120만원을 파트타임으로 버시는 분이라면 기존에는 100만원까지만 공제돼 20만원이 그대로 소급 인정액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112만원으로 오르면서 실제 인정액은 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12만원 차이가 연간으로 환산되면 144만원의 소득 감소 효과가 생기니 연금이나 급여 감액 폭이 확실히 줄어든 셈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소득관리 창구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면 절감액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상향 속도, 의료급여 본인 부담 정률제 도입 여부, 예방형 재가 의료급여 확대, 기준 임대료 현실화, 주거용 재산 환산율 완화, 금융재산제도 개선까지 모두 짚어보았는데요. 이제 남은 일은 각 변화 시점이 가까워질 때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지원폭이 넓어질 때 재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진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